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바빌론 JS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방식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웹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포함하는 웹페이지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웹페이지에 인터랙티브 요소나 3D 콘텐츠가 들어갈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잘 설계되었고 최적화까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밋밋한 페이지보다 이렇게 화려하고 유저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이트가 더 뇌리에 박히겠죠. 그 점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그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리액트로 페이지를 작성하고 그 위에 바빌론을 이용해서 3D 콘텐츠를 집어넣을 겁니다. 3D 콘텐츠라고 해서 방대한 걸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GLB 파일을 불러와서 마우스 이동에 따라 회전을 부여하여 마우스를 바라보게 만들거나 기본 도형에 직접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스크롤함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게 만들 겁니다. 영상 진행의 편의를 위해 제가 작업해둔 레포지토리를 GitHub에 공유해 두었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거나 직접 검색하셔서 레포지토리를 다운로드 받고 노드 모듈까지 설치 후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넌트별로, 스크립트 안에서도 기능별로 큼직하게 덩어리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실제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해당 라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완전 기본이 되는 뼈대만 갖추었고요. 제 코드를 베이스로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기능들을 덧붙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둔 바빌론 리액트 리유저블 템플릿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선 app.txs 파일을 보면 메인 페이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앱이 구동되면 이 메인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건데 피킹해서 정의로 이동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크게 세 가지 내비게이션, 메인 콘텐트, 바빌론 JS, 캔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담당하는 핸들 스크롤이라는 함수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선 내비게이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분할해서 옆에서 띄워줄게요. 내비게이션은 헤더에 해당하는 스크립트인데요. 로고와 타이틀을 표시하는 섹션과 그 밑에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로고가 나와 있는 부분하고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메인 페이지 스크립트로 넘어와서 메인 콘텐트는 말 그대로 메인 콘텐츠를 의미하는데요. 얘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크게 적혀있는 타이틀과 스타트 버튼 그리고 부연 설명과 바빌론 JS 캔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이나 내비게이션이 기능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부연 설명 나와 있는 부분하고 3D 바빌론 캔버스 이용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BJS 캔버스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바빌론 JS를 이용하여 씬을 생성하는 과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씬을 두 개 이용할 것이라서 타입을 props를 넘겨줘서 밑에서 CSS로 제어를 하고 있고요. 다시 메인 콘텐츠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onCanvas load 함수에 new scene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메인 씬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눌러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scene1은 바빌론에 있는 scene을 extends 상속받은 클래스인데요. 이 밑에는 플래그나 각종 이제 변수로 쓸 거를 미리 정의를 해둔 부분이고 여기 init을 통해서 add default 카메라 세팅 add default lights
조명 세팅, 로드 모델스, 모델 세팅, 핸들 포인터, 포인터 핸들링 관련된 이런 것을 정의를 해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타겟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볼 수 있게 아크 로테이트 카메라를 사용을 하였고요. 밑으로 내려서 조명 같은 경우엔 저녁을 비추는 헤미스피어릭 라이트 하나랑 방향성을 갖는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컬러는 배경색을 의미하는데요. 사이트에 이 상하색 부분의 배경은 CSS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바벨론 JS 캔버스의 알파를 0으로 설정하면서 배경색과 같이 어우러지게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델 세팅 쪽에서는 유닛 로고라는 걸 로컬에서 불러오고 있는 건데 마우스 포인터를 바라보게 하는 로직과 클릭했을 때 각 유닛이라는 글자 스케일을 조절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룩의 마우스 포인터와 핸들 포인터라는 함수는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임에 따라 상태를 변화시키고 마우스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면 마우스를 상하 좌우로 움직임에 따라서 불러온 이 GLB 파일이 마우스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클릭을 하고 드래그하면 회전도 가능하고요. 클릭을 했을 때 스케일을 이용해서 인터랙션까지 애니메이션으로 추가를 해놓은 거고 마우스 움직임이 멈추면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다시 바라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메인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위에 이쪽 메인 영역을 지나면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 스크롤 하라고 작게 인디케이터를 하나 넣어줬고요. 밑으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이미지 설명 그리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페이지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메인 콘텐츠까지 봤으니까 그 밑에 BJS 캔버스 쪽이 있죠. 아까 여기 씬1으로 넘겨준 BJS 캔버스를 똑같이 활용을 하는데 on canvas 2 로드를 통해 씬2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눌러서 넘어가 볼까요? 씬2도 씬1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있는 씬을 상속받은 새로운 클래스입니다. 여기도 미리 변소로 사용할 것들을 선언해 준 부분이고 이닛에서 아까 씬1과 마찬가지로 디폴트 카메라, 디폴트 라이트, 로드 모델 이 함수를 통해 환경을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아크로테이트 카메라를 사용했던 것과 다르게 우선 기본으로는 프리 카메라를 사용을 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 아크로테이트 카메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 카메라와 아크로테이트 카메라를 세팅을 해둔 모습이고 여기서는 아까와 조금 다르게 add default backgroun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제가 쉐이더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쉐이더를 통해 기존 웹페이지 색상에서 하늘색 계열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부여를 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기존 웹페이지 색상인데 이 라인부터 지금 마우스로 가로줄 긋고 있는 이 라인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로 저녁을 비추는 헤미스피어릭 라이트 하나랑 그림자를 캐스팅할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 그리고 그냥 그 빛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서 디렉션 라이트를 하나 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로드 모델 쪽에서는 메쉬 빌더에 create box라는 미리 지정된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 도형이거든요. 디폴트 쉐입으로 제공되는 박스가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생성을 하고 이 박스들을 제어하면서 효과를 부여하려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라는 거를 나눠서 이 스크롤로 제어하는 애니메이션을 몇 단계로 구분을 할 건지를 미리 세팅을 조금 해놓은 부분인데 저는 5가지 정도로 나눠 놨습니다. 각 오렌지색의 박스가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게 스테이지 0. 그리고 이 오렌지 박스가 회전을 하며 카메라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연출, 그게 스테이지 1. 그리고 초록색 박스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스케일이 변하면서 내려오게 하는 게 스테이지 2. 그 다음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서 컴퓨터 에셋을 보여주는 게 스테이지 3. 그리고 스테이지 4는 애니메이션으로 따로 적용하진 않았는데 프리 카메라에서 아크 로테이트 카메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이제 onPointer observable이라는 함수에서 this.currentFrame이 0보다 크면 웹페이지 스크롤을 잠그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 스크롤이 되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애니메이션을 마우스 스크롤 업다운을 통해서 제어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 스크롤 업다운을 하면 페이지 자체가 이동을 하죠, 위아래로. 그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스크롤 휠 업다운을 할 때 델타가 휠 다운일 때 100, 휠 업이면 마이너스 100으로 들어오는데 이 값이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 즉 100이면 휠 다운, 마이너스 100이면 휠 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커런트 스테이지를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켜주는 로직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프레임을 여기 부분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롤러블이라는 플래그를 만들어서 스테이지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제가 잠깐 1.5초 정도 머무를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스크롤을 막 내려서 한 스테이지 끝이 되면 거기서 1.5초 머무르고 다시 스크롤 막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1.5초 머무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제어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 그 아래쪽에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현재 커런트 애니메이션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할 건지를 제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랫부분 여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정방향으로 휠 다운을 하면 정방향, 휠 업을 하면 역방향 재생이거든요. 그 정방향, 역방향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여기 스위치 케이스 문과 별도로 조금 제어해야 되는 것들을 따로 빼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import mesh를 통해 로컬에서 컴퓨터라는 GLB 파일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건 스케치팹에서 룸프롭스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 모델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에셋을 다운로드 받고 제가 모델링 툴에서 조금 변경을 했는데 식빵이랑 이 접시 플레이트 같은 경우엔 필요가 없어서 제거를 했고 마우스도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개발 오브젝트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고요. 이 컴퓨터 GLB 파일에 대해 트랜스폼을 정의를 해주고 그 밑에는 그림자 캐스팅할 조건들을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밑으로 내리다 보면 Apply Camera Animations for Stage는 카메라에도 애니메이션이 부여가 되는데
그거를 따로 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Disable Scroll, Prevent Touch Move, Enable Scroll 관련된 건 아까 위에서 웹페이지 스크롤을 가능하게 할지 아니면 잠가 놓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t GUI for Test 이 부분은 제가 맨 위쪽에 is 테스트 모드를 false로 플래그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게 true로 바뀌면 화면 좌측 상단에 바빌론의 GUI를 이용해서 current animation stage가 몇인지, 그리고 지금 재생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프레임, current 프레임이 몇인지, 이 스테이지의 end 프레임이 몇인지,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is scroll up이 언제 바뀌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 진행할 때 현재 프레임 같은 거를 콘솔 로그로 찍어서 보셔도 되는데 GUI로 이렇게 항상 화면에 띄워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큼직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도인데, 디테일한 설명은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물을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넣어보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까지는 다 동일하고요. 이게 컴퓨터 에셋이 보여지는 단계에서 유저의 키보드 입력을 이용하여 화면에 글씨가 나오도록 하였고, 이 키보드 에셋에 키보드 자판을 하나하나 다 매핑해서 ESC, 화살표, 옆에 숫자 패드, 넘락, 불 들어오는 거, 지금 마우스 위치에 캡스락, 그 다음에 스크롤락, 이런 것까지 다 매핑을 해놨고요. 그 다음 마우스 패드 영역 위에서 유저가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 에셋이 유저의 마우스를 따라가게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램프를 클릭을 해보면 불이 켜지면서 뒤에 있는 쉐이더 그라데이션을 바꾸는 여기 작업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페이지를 만들겠다고 컨셉을 잡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마우스 인터랙션을 위한 사이트를 제작하다 보니 좀 이 로레미섭 같이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를 집어넣거나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들, 그리고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사이트를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웹페이지에 들어갈 내용 기획이 되어 있다면 그것과 연결지어서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 등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피드백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하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양한 영상에서 아이디어나 영감 및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